다사다난했던 2015년 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 올해도 영화계에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머니투데이 전영화 기자 모셔서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올 한 해 천만 영화가 참 여러 편 나오는 등 이 한국 영화가 많은 사랑을 받았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예, 올해 한국 영화는 4년 연속 1억 관객을 넘어섰고 총 관객 수는 3년 연속 2억 관객을 돌파를 했습니다. 네. 지난해 12월 개봉한 국제시장을 포함하면 암살과 베테랑이 천만을 넘었고 어벤져스2도 할리우드 영화지만 역시 천만을 넘었죠. 하지만 외형적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양극화 현상이 아주 커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름시장에는 암살과 베테랑이 있었고 추석시장의 사도, 11월에 검은 사제들과 내부자들이 흥행이 잘 되다 보니까 얼추 좋은 것 같지만 사실 상반기에는 참담했었습니다. 네. 상반기 가장 잘 됐던 게 600만 명을 동원한 연평해전이었고 300만 명을 넘은 영화가 조선명판전 2와 스물밖에 없었습니다. 300에서 500만 명을 동원하는 이른바 허리 영화가 사라지다시피 했는데요. 상반기에는 어벤져스 2와 킹스맨, 매드맥스 등의 흥행으로 외화 내빈이라고 할 정도로 할리우드 영화 성적은 좋았고 한국 영화 성적은 아주 좋지 않았었습니다. 예, 한국 영화 개봉 편수가 역대 가장 많았다고 하고요. 네. 또 1억 관객까지 돌파를 했지만 사실 겉보기엔 화려해도 안에는 좀 문제가 좀 많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한국 영화 개봉 편수가 240편을 넘었었습니다. 외화까지 포함하면 1,100여 편이 넘었는데요. 네. 역대 최다 기록입니다. 이건 한국 영화 관객이 늘어나면서 최근 몇 년 사이 투자 배급사가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거기에 IPTV 시장이 커지면서 판권 확보 차원에서 재개봉을 포함한 상영작이 늘어났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개봉작들이 늘어나서 양적인 분간은 이뤘을지 모르지만 질적으로는 썩 좋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만드는 사람들은 한정돼 있고 특히 잘 만드는 사람은 정해져 있는데 영화 제작 편수가 늘었다는 건 과거라면 쉽게 제작되지 못했을 영화들이 제작이 들어갔다는 뜻이겠죠. 그렇다고 다양한 영화들이 만들어졌다면 모르겠는데 흥행을 쫓아 마치 공식화된 영화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악화가 영화를 쫓는다고 한국 관객들이 한국 영화로 외면하는 현상도 보였고요. 다행히 여름 시장부터 수작들이 등장했기에 망정이지 결과가 아주 안 좋을 뻔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 같다는 점입니다. 예, 전망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 말씀해 주셨는데 네. 어떤 점에서 그렇죠? 일단 관객층이 다양해지고 있고요. 취향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네. 40, 50대 중년 관객들이 극장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20대 관객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반면 중년 관객들은 늘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전체 관객 수가 늘었다고도 할 수 있고요. 네. 관객층이 다양해진 건 밝을 일이지만 중년 관객층이 늘어나면서 필연적으로 성향이 보수화되고 있습니다.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관객이 보수화되면서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가치가 담긴 영화를 찾는 경향이 생기고 있는데요. 국제시장과 연평해전 회전이 흥행이 그런 결과라고 볼 수 있죠. 뿐만 아니라 트렌드를 이끈다는 젊은 관객들은 웃거나 울리거나 이렇게 위로를 준다는 이른바 힐링 영화, 그렇지 않으면 통쾌한 복수를 하는 영화를 찍는 경향이 눈에 띄었고요. 또 같은 값이면 더 볼거리가 많거나 더 많은 스타들이 등장하는 영화를 찾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네. 암살이나 베테랑, 내부자들, 그리고 최근 상영 중인 히말라야도 이런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관객의 성향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으니까 당분간 그런 흐름에 맞추는 영화들이 많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특히 천만을 겨냥하는 100억대 영화들은 그런 경향이 뚜렷해지는데요. 내년 개봉 예정 영화 중에 100억대 영화를 살펴보면 박찬욱 감독의 아가씨 정도를 제외하면 상당수 영화들이 보수적인 정서가 깔려 있습니다. 예, 올해는 또 관객 흥행뿐만 아니라 영화계 내부에서도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부산국제영화제 얘기를 좀 나눠봐야 할 것 같아요. 예, 부산시가 지난해 다이빙벨 상영 여파로 이용관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의 사퇴를 종용을 했었는데요. 이후 부산시와 감사원이 동시에 부산영화제 감사에 돌입하며 흔들기에 나섰습니다. 네. 영화계 거센 반발 덕에 부산영화제는 이용관 위원장 사퇴 대신 강수현 공동위원장 체제로
전환하면서 위기를 넘기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1일 부산시가 이용관 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이 문제는 해를 넘겨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또 영진이의 예술영화 전용관 지원 사업, 또 영화제 사전 검열 등이 영화계의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었는데요. 이런 일련의 조치들은 한국 영화 산업 저변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명맥을 유지해왔던 예술영화 전용관들이 올해 잇따라 문을 닫았습니다. 스크림 독과점 문제도 올 초 다시 불거졌었는데요. 깨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이 큰 영화들에 밀려 상영관을 제대로 못 잡았다고 문제를 제기했었죠. 그런데 정작 이 영화가 독립영화 전용 상영관에서 다시 상영이 되면서 독립영화 쪽에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올해 또 영화계 중에서는요, 이 어벤져스 2의 흥행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이에 어벤져스 2는 지난해 한국에서 촬영을 한 다음에 그 효과를 톡톡히 봤습니다. 네. 1,049만 명을 동원을 했었죠. 하지만 영화 흥행과는 별개로 한국이 국제호구가 됐다는 지적은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어벤져스 2 제작에 웬만한 중소규모 한국 영화 제작비에 달하는 26억 원을 지원했지만 정작 관광 홍보에 활용하기로 하고 받기로 했던 영상을 개봉한 지 5개월이 지나서야 받았습니다. 그것마저도 아직까지 활용하지 못하고 있고요. 해외 영화를 통해 한국을 알린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것과 엉성한 행정으로 국제호구가 되는 건 별개의 문제겠죠. 어벤져스 2는 성과에만 급급한 정시의 행정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엔 또 배우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 네. 합니다. 올해 영화계 화두 중 하나, 이병헌 씨 얘기 빼놓을 수 없죠. 물론이죠. 예. 올해 이병헌 3부작을 빼놓고는 영화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영화계가 이 세 편을 놓고 촉각을 곤두세웠었는데요. 협녀와 터미네이터 제네시스 내부자들이 이병헌 협박 사건 여파로 개봉을 언제 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었습니다. 터미네이터야 할리우드 영화라 그렇다 치더라도 한국 영화들은 개봉 시기 저울질이 상당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 그 영화들과 경쟁해야 하는 다른 영화들도 계속 눈치를 봐야 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병헌은 내부자들이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인데도 6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승승장구를 하면서 성공적으로 복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병헌은 여세를 몰아서 내년에 강동원, 김우빈과 마스터라는 한국 영화를 찍을 뿐더러 할리우드 영화도 계속 찍을 것 같습니다. 예, 올해 또 영화계에서는요, 유난히 또 스타 파워가 두드러졌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 중에서 또 이제 올 한 해를 굉장히 성공적으로 보낸 유아인 씨를 빼놓을 수 없는데, 예. 전영화 기자님 최근에 인터뷰 나누셨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유아인은 올해 베테랑과 사더로 그야말로 최고의 한 해를 보냈는데요. 네. 갤럽 조사에서 황정민과 송강호를 제치고 2015년 올해의 영화 배우로 뽑히기도 했었습니다. 육룡이 나르사 촬영으로 지금 한참 바쁠 때라서 전화로 인터뷰를 하긴 했는데요. 그 전까지는 스스로가 항상 이방인 같고 박수를 받아도 그 박수가 자기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올해는 많은 분들이 박수로 따뜻하게 맞아줘서 그 박수가 조금은 자기 것 같다고 하더군요. 말을 참 잘하죠. 네. 베테랑과 사도는 유아인에게 단지 흥행작뿐만이 아니라 배우로서도 인간 유아인에게도 아주 좋은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네, 그랬군요. 유아인 씨를 비롯해서 이렇게 재발견되는 배우들을 만나는 기쁨도 아주 크고요. 또 다음에는 어떤 탄탄한 시나리오를 가진 작품이 나올까 기대하는 즐거움도 있는데요. 내년 한 해에도 영화계에서 기쁜 소식들이 자주 좀 전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 전영화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